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주 1일차 수업 동적 블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동적 블록. 자, 오토캐드 2006의 가장 새로워진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적 블록에 대해서 한 3일에 걸쳐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기능이고요. 앞으로 블록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의 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잘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적 블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록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배운 블록은 어떤 크기나 형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부터 배우려고 하는 동적 블록을 이용하게 되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블록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과거에는 한 문을 예를 든다고 치면 건축 도면에 이렇게 문이 있다고 치면요. 이 문을 하나를 그려서 평면도에 보면은 문이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이 매번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번 수정하는데 매우 곤란했었죠. 그래서 그게 곤란했던 분들은 이 각 방향별로 블록을 따로 만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블록을 따로 만들어서 도면에 삽입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만 제대로 그려서 이 블록을 동적 블록으로 만드신 다음에 동적 블록 안에서 약간의 클릭만 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건데요. 만약에 창문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자, 이 창문을 과거에는 크기가 틀리면 어떻게 했냐면 각각 다른 크기별로 다른 블록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요. 자, 그렇지만 동적 블록을 이용하면 요거를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크기를 자유자재로 변경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블록을 이용하게 되면 블록의 개수를 아주 많이 줄여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동적 블록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동적 블록은 오토데스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오토캐드 화면으로 넘어가서 툴 팔레트 부분이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게 다 블록들인데 이 블록들을 보면요. 여기 이제 요런 마크가 붙은 게 있습니다. 자, 요런 마크요. 자, 요런 마크가 붙은 것들은 다 동적 블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과거에 썼던 블록하고는 느낌이 많이 틀리게 되죠. 자, 그러면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하고 자, 작업 화면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리고 줌 5를 한번 해보면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 객체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잡기점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요. 이 문의 사이즈가 미리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면 지금 블록이 어떻게 되죠? 동쪽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도어 같은 부분도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 블록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뭐죠? 뒤집는 거죠. 자, 이건 뭐죠? 이쪽으로 뒤집고 자, 만약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문 틀의 위치도 이제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오픈되는 정도도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의 블록을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게 동적 블록입니다. 자, 그러면 교환을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도어 부분을 클릭을 하셨는데요. 이 도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잡기점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잡기점을 클릭하게 되면 창문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 대칭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창문이 열리는 정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모양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이 자동차 모양의 이 동쪽 블록에 잡기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뷰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뷰가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은 일단 동쪽 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블록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블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삽입을 해놓고요. 객체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런 잡기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잡기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건 개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뭐죠? 길이를 조정할 수도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동쪽 블록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 블록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데요.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쪽 블록하고 관계되는 명명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명명어들을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쪽 블록을 만드는 데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자, 이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블록을 만들기 전에 만들고자 하는 블록에 대한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세요. 자, 내용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자, 이거를 개수를 늘리는 블록으로 할 건가, 크기를 늘리는 거로 할 건가, 아니면 방향을 바꾸는 거로 할 건가, 이런 기획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객체를 그리세요. 일단 기본이 되는 객체요. 자, 그 다음에 동쪽 블록의 방향을 결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동쪽 블록 팔레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 기획에서 사용한 부분들을 여기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추가하세요. 요건 이제 일종의 순서인데요. 파라미터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에 액션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 블록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순서고요. 파라미터가 뭔지, 액션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쭉 한번 밑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동쪽 블록 이제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동쪽 블록을 만들기 시작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뉴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블록이라는 명명어를 배웠는데 블록에 이제 대화상자가 나타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대화상자가 나타날 때 이 부분 오픈 인 블록 에디터를 이걸 키게 되면요. 기존의 블록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만들면서 동쪽 블록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블록으로 그냥 이용하실 거면 요걸 끄시고요. 내가 만드는 게 동쪽 블록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이제 동쪽 블록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다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블록 에디터가 됩니다. 블록 에디터 상태가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있는 것들이 기본 블록이고요. 여기 있는 이런 팔레트들의 내용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효과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동쪽 블록에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세 가지 팔레트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쓰는 건데요. 파라미터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거는 액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팔레트는 파라미터하고 액션을 이제 결합시켜 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1번하고 2번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요 파라미터 결합해 놓은 거는요, 1 플러스 2,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사용하기 편하게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동쪽 블록 만들기. 자, 그러면 이제 팔레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파라미터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팔레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 파라미터는 점하고 관계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요거는 선하고 관계되는 매개 변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형하고 관계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XY 매개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매개 변수가 어떤 액션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형 매개 변수는요. 요런 액션들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포인트 파라미터인데요. 관련 없는 액션을 지정하면 어떻게 되죠? 에러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꼭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 파라미터하고 어떤 액션이 연결이 되는지, 자, 그 부분을 쭉 한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각 파라미터하고 연결되는 액션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 플립 같은 기능은요, 액션이 없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액션이 없어도 되는 파라미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쭉 여기까지 해서 파라미터 부분을 쭉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하나 인쇄를 하셔서, 교환이 있으니까 인쇄를 하셔서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액션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쭉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액션입니다. 자, 액션은 이 파라미터 기본적인 사항에 이제 동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move 액션이 있죠. 자, 이건 이동과 관련되는 동작을 지정하는 거죠. 자, 스케일 액션이 있는데 축척과 관계되는 동작을 지정하는 겁니다. 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팔레트가 있었는데, 자, 이 세 번째 팔레트는 파라미터 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트는 우리가 파라미터하고 액션을 이제 결합시켜 놓은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요, 파라미터하고 액션이 벌써 지정이 돼 있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파라미터 따로, 액션 따로 이렇게 해서 한번 지정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적 블록 만들기에서 이번에는 블록 에디터 툴바가 있는데요. 이 툴바요. 자, 이 툴바에 대한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이콘은요, 블록을 새로 만들거나 이제 편집하는 아이콘이죠. 자, 이 아이콘은 블록을 정의하는 아이콘이고요. 자, 이거는 블록의 사본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가로 열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들은 요게 이제 명명어들입니다. 해당 명명어들. 자, 그 다음에 비에디트 명명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블록 편집기를 이용해서 동쪽 블록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코맨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블록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블록들을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OK를 하면 그 블록 에디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 에디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메뉴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블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에서 오픈인 블록 에디터를 켜서 동쪽 블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명명어를 이용해서 직접 넘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 방법이나 요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뭐죠? 이 블록을 만들면서 동쪽 블록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동쪽 블록을 만들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는데요. 어떤 아이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팔레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동쪽 블록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은 다 지우고요. 자, 동쪽 블록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객체를 먼저 이렇게 그리세요. 기본이 되는 객체를. 자, 그리신 다음에 블록이라고 치세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름을 주시겠죠. 블록의 이름. 그리고 기준점. 그리고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대상을 잡겠죠. 자, 지금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일반 블록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오픈인 블록 에디터를 클릭하고 OK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동쪽 블록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부분이 있고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세트 부분이 있죠. 자, 일단 이 파라미터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 점하고 관련되는 거죠. 자, 포인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 포인트 파라미터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필요한 이제 파라미터들을 여기다 이렇게 끊어내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파라미터하고 해당되는 액션이 있었잖아요. 포인트 파라미터는 이제 무브하고 액션이 되니까, 자, 무브 액션을 클릭하고 여기 포인트에다 딱 찍어주시면은 이제 여기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파라미터 부분을 지정을 하셔야 되고, 다음으로는 액션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파라미터 부분에 각 파라미터들이 어떤 액션하고 적용이 되는지는 교환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 출력을 하셔서 늘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한두 번 하시게 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파라미터 셋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조정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벌써 파라미터하고 액션이 한꺼번에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윗부분이 이제 툴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조정해서 다양한 사항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에 다 하기에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교환 자료를 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일단 정리를 한번 하세요. 쭉 정리를 하고 내일서부터는 몇 가지 경우에 동적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